안녕하십니까, 매스올릭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내신 준비를 위한 1등 공신 MVP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MVP는 매스올릭 베케이션 플랜의 약자인데요. 완벽한 내신 준비를 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깨줘야겠죠. 그 첫 단추를 깰 시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계획을 어떻게 세워줘야 할지 많이 고민 중이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매스올릭만의 방학 계획,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있을지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페인에서는 총 3가지의 스텝으로 목차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방학 진도 학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2가지 학원의 케이스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플랜 A의 학원은 2학기 예습이 1회독 이상 진행된 학원의 경우, 그리고 플랜 B는 2학기 예습이 미진행된 학원은 어떻게 방학 진도 학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개통 수학을 활용해서 저희 매스올릭 고객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떻게 이 개통 수학을 활용해서 방학을 알차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플러스에서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우리 학원에서 보다 더 추가적으로 방학을 알차게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학 진도 학습을 세우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올릭 고객이시라면 기출 분석 이용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아직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은 기출 분석 세미나 영상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조금 더 제가 어떤 내용을 드리는지 더 이해가 더 높으실 것 같고요. 지금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기출 분석이 이미 진행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사전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시험지에 대한 분석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난이도부터 심화, 중까지 굉장히 다양한 난이도에서 시험이 출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 중간 학생, 못하는 학생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에 어떤 목표를 세워줘야 될지 저희는 이 분석지를 통해서 이미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산을 오를 때도 그냥 무작정 오르지 않죠. 내가 어느 지점까지 산을 올라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데, 이처럼 방학 진도 계획을 세울 때도 목표를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편리하듯이 지금 이렇게 분석지를 통해서 저희는 목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화하와 심화 중난이도까지 좀 건드려줘야 어느 정도 고득점까지 내신 준비를 해줄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공부를 좀 아직 하위권 학생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기본 난이도부터 실력 하까지는 학습해줘야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접하고 다음 난이도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 정도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난이도부터 실력 중까지는 학습 목표를 세워줘야 그래도 다음 난이도의 고득점을 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이제 목표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저희 기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캠페인 내용을 보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전적으로 학교 기출 분석이 되어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훨씬 더 알찬 저희 캠페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출 분석을 한번 통해서 우리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내용을 들은 건 어떨까 권유드립니다. 네, 첫 번째 플랜 A의 경우입니다. 2학기 예습이 1회독 이상 진행된 학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방학 진도 수업을 구성하고 계획을 할 수 있을지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단원 수업을 들어오시면은 첫 페이지죠.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수업명은 중등 2- 방학 수업. 우리 방학 동안에 진행해야 될 수업명이기 때문에 센스 있게 이런 수업명 정도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훨씬 더 구별하기 좋겠죠. 그리고 1학 이미 1회독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2학기 진도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본 난이도나 실력 하 난이도에는 교과서 수준이나 각 시중교재 개념 수준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도를 이미 다 띄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난이도인 실력 중과 심화 하 난이도까지를 잡아봤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난이도가 아니라 중요 유형들을 추려주는 것입니다. 왜 중요 유형을 추려주냐? 여러분들 여름방학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 아시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 유형으로 아마 난이도를 설정을 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다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솔릭에서 제공하는 중요 유형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알짜배기 문제들을 좀 유형들을 겪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실력 중과 심화하 난이도의 중요 유형들을 체크하시고 수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를 설정해서 어떻게 다음 플랜을 진행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난이도로 구성된 수업의 학습량 계산을 하시는 것인데요. 학습량 계산이 왜 해야 돼?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목표를 정했고 출발점부터 목표까지는 우리 산을 오를 때도 몇 미터를 걸어야 될지 이런 이정표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 시점까지 왔고 어떻게 앞으로 더 나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학습량 계산을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목표 지점까지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해줘야 우리 학원만의 주당 나오는 시수라든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는지는 다 학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을 좀 안다면 우리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리고 하루에는 몇 단원을 나가야 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 계산은 반드시 우리 메솔릭 고객이라면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될 것을 권장드리고요.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난이도를 설정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단원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딱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풀어야 될 방학 동안의 단원과 그리고 이런 유형 각 난이도의 유형 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총 유형 개수를 안다면 우리는 문제 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유형 0개, 실력 유형 93개, 심화 유형 44개가 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학습량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업으로 교재를 만들 시 필수 예제부터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까지 교재에 실리죠.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필수 예제에 나오는 문제와 1차 확인 학습 나오는 문제, 2차 확인 학습에 나오는 문제가 같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들을 학생들이 이제 풀면서 오답이 생기면 또 오답 과제도 생성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오답 문제까지 풀어나가는 문제 개수까지 생각을 해서 학습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력 중요 난이도 그리고 심화하 중요 난이도로 체크를 했을 시 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필터를 했을 때는 93개 유형과 실력 중요 난이도겠죠? 44개 유형, 심화하 중요 난이도의 유형 개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37개 유형 개수가 아까 정보에서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럼 이 137개 유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학원에서는 필수 예제부터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까지 다 푸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유형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유형 개수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은 대략 411개 문제수가 추산이 되고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예제는 선생님이 풀어주고 답안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은 풀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같은 유형의 두 문제로 잡았을 때는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대략 274문제를 푼다라는 추측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오답 과제를 푼다라고 생각했을 때 평균 오답률이 30%,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정답률이 70% 정도 나오는 학원에서는 우리가 10문제를 풀었을 때 3문제를 틀리고 그 3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제를 줄 수 있는 문제수까지 추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400문제를 푸는 학원에서 30%의 오답률을 보이는 학생은 대략 120문제 정도가 틀렸겠죠. 그럼 120문제에 대한 과제를 오답 과제를 한 문제씩 더 준다. 그러면 이 400개 문제 플러스 120문제 하니까 대략 한 520문제 정도가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총 풀어야 할 문제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오는 학원, 그리고 방학이 한 달이라고 하면 4주라고 칠게요.
그럼 총 8번을 우리 학원에 오게 되는데 8번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풀어야 될 문제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520문제를 풀 때 8로 나눠주면은 하루에 대략 뭐 60에서 70문제 정도를 풀 수 있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는 나갈 수 있는 진도량과 그리고 그 진도량이 해당되는 단원, 만약에 뭐 유형수가 계산이 됐다면은 문제수 계산됐으니까 몇 단원까지는 나가줘야 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습량을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학습량 계산을 좀 해보시되 우리가 앞으로 필수예제 1차, 2차를 다 쓸지, 1차, 2차만 쓸지, 혹은 필수예제 1차만 쓰고 2차는 과제로 할지, 이런 계산들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학습량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학습량 계산을 통해서 방학 동안에 그냥 가볍게 뭐 몇 단원씩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학생들이 어디 목표까지 나갈 수 있고 그 목표까지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학습량 계산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저는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수업 실력 중과 심화 하 난이도로 중요 유형으로 만든 수업에 들어오시면 유형 분석 화면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 학생 한 명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학생에 대한 유형 분석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유형들이 나온 것을 저희는 초록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 좀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 풀고 답안 입력을 하지 마시고 1차 확인 학습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클리닉을 진행, 2차 확인 학습이 끝난 다음에 클리닉을 진행해서 저희는 조금 더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유사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답률을 높여가는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 풀고 답안 입력하면 어떤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 틀리는 유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유사학습을 한 보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차 확인 학습을 하고 클리닉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확인 학습을 풀었을 때 1차 확인 학습보다 훨씬 더 정답률이 좋아지는 2차 확인 학습이 보여져야 저희 메솔릭 교재를 굉장히 알차게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유형 색깔들을 조금 더 고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학습이 잘 진행되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주셔야겠죠. 자, 저희가 처음에는 실력 중과 심화하의 중요 유형만 표시를 교재에 실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 클리닉도 되고 문제를 잘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는 날도 오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또 클릭을 여러 번 해서 2번 정도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 유형을 다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음표 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물음표 유형에 대해서도 좀 더 선택적으로 과제를 주셔서 학생들이 진도는 중요 유형들로만 나가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이 생긴다면 이렇게 못 풀었던 전체 유형의 물음표 유형들을 과제로 좀 더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전체로 바꿔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포함하실 수 있고요. 과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전체 영역을 한번 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과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출제 방식과 출제 문항수, 출제 유형 색상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선택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1배수 그리고 물음표 유형을 선택해서 과제를 출제해 주시면은 이 범위 내에서 물음표 유형을 받은 물음표 유형들로만 학생들에게 과제를 한 문제씩 출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중등이나 고등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서술형 대비까지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들어오시면 서술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술형 수업 모드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과 고등 고난도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서술형 고난도
부분 목차를 클릭하시면 보다 더 상향된 문제를 학생들에게 줘서 방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학기 예습을 1회독 이상 진행된 학원에서는 조금 더 상향돼서 과제를 활용할 수 있고 실력 중과 심화 하난이도의 중요 유형을 메인 교재로 쓰되 조금 더 추가적인 상향된 문제는 과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메인 수업은 진행하되 학생들마다 또 취약 단원, 취약 유형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보통 사실 수학에서는 계통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학기나 지난 학년에 대한 부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저희 계통 수학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방학 때 계통 수학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